시청자 여러분, 해주부TV입니다. 오늘은 호주 부동산 폭락과 2023년도 호주 뱅크런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코어로직 데이터에 따르면 호주는 1년 이내에 주택 및 단위 가치에서 가장 큰 하락을 기록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호주 교외 주택 가치가 약 7.9% 하락해서 중앙값이 10억 달러 아래로 떨어졌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어로직 데이터에서 얘기하는 226개 교외 지역에서 10만 달러로 가치 하락이 되면서 멜버른 같은 경우는 9.6%, 호바트는 11.6%, 브리즈번에서는 6.8% 정도의 주택 가격 하락이 기록되었습니다. 시드니 교외 지역은 1년에 25.8%나 하락하면서 평균 가치가 100만 달러 이상이었던 그런 주택들의 가격이 76만 달러로 하락하게 되었다. 10억짜리 집이 7억 5천 정도로 하락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일단 경제에 아무런 영향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주택 가격이 하락하였을 때 은행에 대한 금융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또 그 매물들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확한 지역에 따른 그런 가격의 변동표는 여기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시드니 교외 지역인데 여러 지역들을 이렇게 데이터 정리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중간 가격이 87만 달러, 95만 달러, 94만 달러까지 이렇게 되면서 애니얼 체인지가 마이너스 21%에서 마이너스 18%까지 분포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저한테 이제 해주부님은 무슨 옥션 같은데 다니지도 않으면서 지표만 가지고 와서 그렇게 얘기하신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옥션 다녀보면은 주택 가격 하락이 크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의 말씀도 맞을 수가 있는 게, 그분이 집을 보러 다녔던 곳이 시드니의 핵심 지역이거나 얼마 떨어지지 않은 그런 지역이고 계속해서 붐이 일어나고 있는 지역이면은 가격의 그런 변동폭이 작을 수가 있지만은, 이렇게 교외 조금 시드니를 좀 벗어나는 거죠. 센트럴 코스트 같은 이런 지역쯤 가면은 주택 가격이 좀 많이 하락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더 가격 변동폭이 클 수 있다는 것을 강조드리는 부분이겠고, 실제적으로 그 경매 옥션 그게 어떻게 일어나는지 제가 현장을 다 띄울 수가 없어요. 제가 다 띄울 수가 없고 모든 지역을 다닐 수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시드니를 직접 가거나 애들레이드를 가거나 멜버른을 가거나 해서 전부 다 뛰려면은 이 호주라는 국가가 너무 땅덩어리가 넓기 때문에 불가능한 일이고, 여러 가지 지표들과 그 다음에 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점 다시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 옥션이든 뭐든 간에 매매 건수도 굉장히 줄어들고 있다. 매매 건수가 줄어든다는 것은 주택 가격 그리고 주택 거래 시장이 냉각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아마도 추가적인 하락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런 점도 강조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가 2023년도까지 계속 금리가 인상될 거라는 것인데, 호주 중앙은행에서 정책적으로 결정하는 사항이고, 그리고 인플레이션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금리를 더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가장 발생할 수 있는 큰 문제가 뭐냐면은 주택, 가게의 가처분 소득이 정말 빨리 감소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모기지를 갚느라 당장 음식을 사 먹을 수도 없는 지경에 놓일 수 있는 취약 계층이 급격하게 늘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약 15% 가량의 사람들이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가 될 것이다. 현금 흐름 마이너스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죠. 돈을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계속 돈이 빠져나가기만 하고, 저축을 한 게 있으면 저축에서도 돈이 계속 나가게 되는 거고요. 모기지를 갚느라 음식을 사는 것도 고사할 수 있는 그런 취약계층의 퍼센테이지가
무려 15%나 이제 된다라는 거고, 더 암울한 사항은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9월달, 6월달까지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았던 사람의 모기지가 고정금리로 받았던 사람의 모기지가 변동금리로 바뀔 수가 있다라는 거고, 그렇게 되면은 2% 정도의 고정금리로 모기지 대출을 갖고 있던 사람의 이자가 5%까지로 급등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앞에서 말한 네거티브 캐시플로어의 비율이 15%에서 더 치솟을 수가 있다. 그건 누구도 모르는 일이고, 그렇게 됐을 때 경제에 미칠 파장이 어마어마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주택 가격 가치 자체가 하락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은행에서도 뭔가 장부상의 문제가 발생했을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 지금 생활비를 내기 위해서 캐시플로우가 마이너스가 점점 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은 은행에서 돈을 인출해 갈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에 대거로 은행에 사람들이 찾아가서 돈을 빼내면서 어떤 사태가 일어날 수 있냐. 실리콘밸리 뱅크의 파산처럼 뱅크런이 일어날 수가 있다. 그 금융 리스크가 지금 굉장히 커지고 있다. 특별히 호주라는 국가는 이 기형적인 경제 구조 때문에 모기지에 지나친 많은 비중들, 그리고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취약하게 변동금리에 노출되어 있다는 점 때문에 지금 미국 이런 은행들, 파산하는 은행들 자산 규모가 209조, 118조 이런 은행들이 지금 훅훅 쓰러지고 있어요. 그냥 하루 지나면은 파산하고, 하루 지나면 파산하고, 세 군데가 날라갔습니다. 그리고 2008년 금융위기 때도 워싱턴 뮤추얼 은행이 파산을 그때 했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무리한 부동산 대출 손실로 파산했다. 이게 뭐냐? 정말 소름 돋게도 부동산 가격의 하락,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한 부동산 모기지 대출 채권의 그런 문제로 인해서 파산을 했기 때문에 지금 그 사건이 다시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이죠. 호주 은행에 파산이 순식간에 일어날 수가 있다. 그리고 어떤 은행이 먼저 날아갈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리고 SVB, 실리콘밸리 뱅크의 파산도 당국이 직권 처리해서 파산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정부 당국이 이 은행 그냥 파산시켜버리자, 그래서 멀쩡한 350달러 했던 주가가 100달러로, 이게 3일 안에 그게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직권으로 상장 폐지시켜서 거래가 정지됐다. 이런 상황이 정상적이라고 할 수 있는가? 그들은 일단은 알고 있었을 거예요. 연준이나 미국 정부나 다 알고 있었을 것 같고, 이렇게 빠르게 일을 처리할 수 있었다는 것은 기준금리를 올렸을 때 나가올 수 있는 이런 금리 충격을 미리 그들은 알고 있었고, 일단 금리를 올려서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직권으로 폐쇄시켜버리고, 예금은 정부가 보장해서 뿌리는 방향으로 빨리빨리 처리해버리자라는 것을 이미 그들만의 리그에서 결정을 한 사항이다. 그러면은 이제 거기에 발생하는 피해는 일단은 표면적으로 보상이 됐기 때문에 그 누구도 별로 이제 따지고 거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금융시장에는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거고, 또 부동산 시장에도 굉장히 악영향으로 갈 수가 있다라는 점을 반드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은행들 재무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는 전혀 문제가 없었다. 파산하기 전까지도 매출이 높았고 순이익도 나쁘지 않게 나왔던 상태이기 때문에 호주 은행도 표면상으로는 굉장히 괜찮고, 그 다음에 대차 대조표를 봤을 때 문제가 없지만, 이렇게 대량 인출 사태가 발생을 하게 되고 고금리로 인해서 경기 침체가 계속 된다라면은 많은 은행들이 넘어가고, 그리고 폐쇄가 되면서 경기에
악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는 점을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호주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더 은행들이 긴장을 하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런 은행들 파산 사태가 실제로 오게 되고, 그 다음에 모기지에 그런 악영향이 갔을 때 호주 부동산의 가격이 순식간에 폭락하게 되는 그런 사태가 발생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물론 정부가 선제적으로 조치를 취해서 많은 부분의 예금을 보장을 해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얼마나 현재 금융 시스템이 경제 스트레스에 취약한지를 이번 미국 실리콘뱅크 파산 사태가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2023년도에 만약 그러한 기회가 왔을 때 내가 그 기회를 잡을 수가 있어야 된다. 날마다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시청자 여러분들께 강조하지만, 기회가 왔을 때 잡을 수 있어야 내 자산을 축적시킬 수 있다. 남들이 쓰러져도 난 일어설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워렌 버핏도 마찬가지로 지역은행의 주식을 미리 팔았더라고요. 그 사람은 굉장히 머리가 좋기 때문에 이런 경제 위기를 미리 예측하고 거기에 연관된 주식을 미리 다 팔아버리는 거죠. 그리고 위기가 왔을 때 그 위기를 잡아서 부자가 더 된다. 이런 간단한 원리지만은 이런 원리를 잘 적용할 수 있는 사람이 빠르게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해즈볼 TV였고요.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